살다 보면 믿기 힘든 광경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곤 합니다. 그중 일부는 너무도 잔혹하거나 기해서 사실이기를 거부하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윗도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이웃이 있었으며, 암 투병 중인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본 남편은 완치된 뒤에 배신당했습니다. 듣다 보면 이유는 있지만 결국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 아버지가 생일날 아들을 쌌다. 2025년 7월 20일 밤,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비극은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닌 20년간 쌓여온 뒤틀린 증오와 망상, 그리고 충격적인 복수심의 폭발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아이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해자 조 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은 날 아들 C 씨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손주 둘과 며느리까지 함께한 가족 식사 자리.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조 씨는 케이크를 자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무언가 끓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30분경 조 씨는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총기가 든 가방을 들고 다시 올라온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며느리의 지인에게도 두 번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은 불발됐고 조 씨는 손주들과 며느리가 숨어있는 방을 향해 다가가 문을 두드리며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장면을 9살과 5살의 손주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는 길이 40cm의 사제 산탄총이었습니다. 조 씨는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으며, 그의 차량에서는 추가로 11점의 쇠파이프와 장전된 산탄 86발이 발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발견된 15개의 사제 폭발물, 페트병에 신호를 넣고 발화장치와 타이머를 달아 연결한 형태였으며, 실제로 타이머는 7월 21일 낮 12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새벽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후 해제 작업을 벌여 큰 사고는 막았습니다. 조 씨는 범행 후 한강으로 가려 했다며 자살 시도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20년 전 이혼 후 줄곧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이혼은 아버지 때문이라는 아들의 말이 항상 가시처럼 남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전처의 성공과 재산을 계승하며 자신은 소외됐다고 느껴왔고, 이는 열등감과 분노로 축적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의 아내와 전처 B 씨는 공개 입장문을 통해 조 씨의 주장은 허위이며, 오히려 전처는 이혼 후에도 조 씨를 위해 가게를 열어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았으며 자주 연락하고 챙겼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사람을 겨냥한 살인이 아닌 가족 전체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 시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족은 당시 조 씨가 총기 이상으로 인해 추가 범행에 실패했을 뿐 가족 모두를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전 조 씨는 수상한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평소 주차하지 않던 세대 지정 주차구역에 낯선 차량이 며칠 전부터 보였고, 그 차에 폭발물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조 씨는 수년간 왕래가 거의 없고 관리비도 연체의 이웃들이 나눠낸 적도 있을 정도로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조 씨는 1999년 성폭행 등 강력 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그런 그의 내면에 있던 폭력성과 왜곡된 분노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결과였습니다. 오윤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처에 대한 복수심이 자녀 살해로 이어진 비정상적 분노 범죄라며, 아들이 전처의 성공을 계승하는 존재로 보이며 극단적 열등감과 질투를 자극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씨는 생일이라는 상징적 날, 아들의 초대라는 극적인 무대 위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극적인 타이밍을 연출하며 일종의 심리적 연극을 벌인 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자상한 아빠, 늘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편이었다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 충격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따뜻한 시선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신상 공개 반대 입장도 밝혔습니다. 손주들이 가해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20년간 품어온 왜곡된 감정, 현실을 외면한 고립된 사고방식, 그리고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 아들을 향한 총구는 결국 자신이 만든 열등감의 결정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가장 축하받아야 할 날, 어린 아이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복수하고 싶었던 걸까요? 가정이 아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모든 존재에게 총을 겨눈 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사건. 13년째 결혼 생활인데 혼인신고는 금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고 누구보다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건 사주팔자라는 이름의 맹신, 그리고 그보다 더한 폭력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13년을 살았고 두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도 법적으로 미혼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시할머니의 사주팔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라디오 상담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시할머니가 사주팔자를 너무 맹신하세요. 제 사주랑 남편이 안 맞는다고 혼인신고를 못하게 하셨죠. 그래도 그냥 참고 살아왔어요. 아이도 둘이나 낳았고요. 그녀의 남편은 밖에서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모욕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때로는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뺨 맞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몇 번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울면서 빌었어요. 아이들 생각에 또 참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13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12살 된 딸이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벌받고 말지. 너랑은 못 살겠다. 그리고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지금 그녀는 2주째 거리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남편의 행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랑 연락하면 너희도 맞는다며 협박했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엄마도 집도 보호도 사라진 아이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A씨는 방송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참고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걱정돼요. 이제 정말 모든 걸 포기해야 할까요? 법률 전문가는 A씨의 사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사실혼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관계는 끝난 것으로 봐야 하죠. 이어 A씨처럼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아이들의 임시양육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13년간 동거했고 아이도 둘입니다. 법원은 충분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어요. 특히 A씨는 명백한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끝으로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남편이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예전 사례에서는 아이가 아빠의 폭언을 직접 채집해 엄마에게 전송했던 적도 있었죠. 13년을 참고 견디고 감내했던 여성은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그녀를 밀어낸 건 사주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당했던 현실이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모든 고통이 증발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괜히 찜찜한 이유는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같은 이유로 집 밖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건.
3살 딸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댄 남자. 멀쩡해 보이던 가족.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아기가 숨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40대 가장이었지만 그가 집안에서 벌려온 일들은 그 어떤 괴물보다 끔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단지 피곤하다고 말한 걸 이유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흉기를 들고 아내의 목에 들이댑니다.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본 건 단 3살짜리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이전부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강원도 횡성의 한 주택에서 이 남자는 아내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며칠 후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또 다시 범행합니다. 그 와중에 딸과 낮잠 자던 아내에게는 장난감 봉을 이용한 성범죄도 저지릅니다. 그는 이를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성기능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아내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모두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이를 체벌한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때려서 화가 났다는 이유로 잠자던 아이를 깨워 엉덩이를 때린 겁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였던 아내는 재판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법정에서 A씨를 바로 구속시켰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도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4번째 사건. 위조 지적받자 흉기 들고 튀어나온 이웃. 전남 여수의 한 조용한 건물. 2024년 8월 10일 아침 9시 23분. 평소처럼 복도를 지나가던 70대 남성 B씨는 윗옷을 입지 않고 활보하는 한 이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여기 복도인데 윗도리는 좀 입고 다니세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68세 A씨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흉기를 챙겨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B씨를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복도에서 벌어진 끔찍한 공격. 피해자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로 쓰러졌고 그를 살린 건 집안에 있던 요양보호사의 재빠른 신고 덕분이었습니다. 출동한 119가 B씨를 응급 조치하며 목숨을 간신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내가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다가와 찔린 거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곧 무너졌습니다. 놀랍게도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살인 예비죄로 징역 1년형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2022년 발열 체크를 요구하던 사회복지사에게 흉기를 들이대려다 만류로 일단 물러났지만 이후 집에서 다시 흉기를 챙겨와 해당 사회복지사를 찾아갔던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전력과 폭력 성향을 모두 종합해 이 사람은 인명을 경시하고 성향을 고치려는 노력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이 그대로 유지됐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결국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잠재된 분노를 폭발시키고 살인을 부를 뻔한 순간으로 이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5번째 사건. 당신이 암 걸렸을 때 5kg 빠져가며 간병했는데 15년차 부부의 사연입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겪던 아내는 남편에게 때리고 휴대폰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A씨는 그녀가 암에 걸리자 헌신적으로 간병에 나섰습니다. 시누이와 함께 아내를 돌보며
체중이 5kg이나 빠질 정도로 극진히 보살폈고 아내는 다행히 암을 완치했습니다. 그러나 암 치료가 끝난 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사진을 발견했고 집안 곳곳에서 이혼 기원 부적이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충격 속에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은 아내의 폭력과 외도를 인정해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괘씸죄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랜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기여도가 더 인정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혼 기원 부적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 협박이나 위협을 했다면 처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일들이 단순히 이상하고 괴상한 사건들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 있는 분노와 슬픔이 결국 비극을 낳고 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일들. 오늘도 괜히 찜찜해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